사실 저는 문제가 물어본 게 좀 많아서 그렇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키워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PET 하면 동차간 다형연 6개만 일단 써도 6점은 받을 수 있고 사원 곡성과 영지식 증명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 전자봉투 생성 절차와 개봉 절차 뭐 이 절차를 써야 돼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봉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암호문을 만들 때 비밀키를 쓰는데 그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다. 그 내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DP-헬만 알고리즘 하면은 이산대수 K는 K는 G의 XY 모드 P 배칭키 맨 인 더 미들 RSA 하면은 공개키 소인수분해 N은 P 곱하기 Q 그래서 쇼와 그루버 양자 내성 암호 격코다이아스 그냥 뭐 공식대로만 가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고 CSAP 이게 인증 등급하면 상중하죠. 상중한데 뭐 치명적이냐 뭐 중대한이냐 그런 내용이랑 상중은 반드시 물리적, 하는 논리적 인증 기준이 조금 사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뭐 그 15가지 인증 기준을 쓸 수도 있고 뭐 아이아스, 사스, 다스, 뭐 간편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뭐 어느 걸 써도 맞다고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뭐 당연히 공부하시느라 뉴스 볼 시간은 없겠지. 하지만 야구 지금 포스트 시즌 누가 이겼나는 볼 시간이 있겠죠. 근데 이 CSAP 요즘에 이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국가정보원에서 그 뭐야 다층 보안? 다층 계층 보안이야? 그 뭐라고 하죠? MLS인가? 뭐 있잖아요. 요즘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이거 CSAP가 뭐 제도가 약간 애매해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CSAP 이거 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누가 그런 거 하나 써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했지만 단 한 명도 신문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웠습니다. SSL은 개념에다가 그 HTTPS 443 이런 포트 이런 거 좀 써주시고 뭐 구조는 다 아니까 넘어가고 핸드쉐이크 절차 이거 뭐 PCP3 핸드쉐이크 쓰신 분도 막 있고 막 이 여기 핸드쉐이크 절차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서버가 이 CA를 보내는 게 중요해요. CA를 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한테 요청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네이버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한테나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가 이 CA를 꼭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서버가 CA랑 공개키를 보내면 얘가 세션 키를 만들고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얘가 개인 키로 복호화해서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 CA에 대한 검증 과정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네이버 맞나 검증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CA를 꼭 써주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 CA를 꼭 써준다. 그래서 서버에 공개키랑 이 CA를 보내면 얘가 세션 값을 만들어서 이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전달하면 얘는 개인 키로 요거를 풀어서 연결한다. 요것만 써주시면 되고 일단 1교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끝났네. 그러니까 PET 그냥 뭐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어떤 기술을 총칭 전부 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냥 동차간 다형연에다가 여기 있는 거 몇 개 더 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밀 컴퓨팅을 여기다가 써둔 이유는 이 PET에서 기밀 컴퓨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라 그냥 공부하시라고 3단락에다 넣어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밀 컴퓨팅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거의 T2랑 개념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 영지식 증명. 이거는 제가 다른 학원에서 나온 모의고사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낸 거고
여기서 이게 이제 물어본 게 타원 곡선이랑 영 지식 증명을 같이 물어봤잖아요.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각각에 대해서 쓰는 거는 그냥 쓰는 건데, 요런 거를 눈여겨보세요. 이게 타원 곡선이 영지식 증면의 기반 기술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출제자가 물어볼 때 이 두 개에 대해서 답을 쓰면서 이런 강글에다가 난 너가 이거 왜 이 두 개를 묶어서 물어봤는지를 알아라고 써주면 똑같은 이 내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한 1점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또 여기서 뭐 이런 수식 같은 거 뭐 이런 수식 뭐 이런 거 뭐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고 전자봉투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무결성을 하는 거고 어떤 사용자 인증을 하는 거고 전자봉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말씀드린 전자봉투만이 갖고 있는 특징 비밀성 전자서명은 기밀성이 없습니다. 전자서명 왜냐하면 해시 값을 전자서명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송신자의 개인 키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복호화하는 거는 송신자의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하는데 공개 키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밀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서명을 누가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만 있는 거지 기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봉투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니까 풀 수 있는 사람은 수신자의 개인 키를 갖고 있는 딱 그 사람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자봉투는 기밀성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기밀성 이런 거 꼭 써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이 비밀 키를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한다. 요 말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저희 서브노트가 전자봉투를 활용한 전자서명이라고 서브노트에 돼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게 어디가 전자서명이고 어디가 전자봉투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전자서명이 없다고 치고 전자봉투만 그려볼게요. 전자봉투만.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 이거를 MD를 만드는 거는 전자서명 때문에 하려는 거고 일단 지금은 그건 빼고 이거를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암호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비밀 키를 내가 하나를 만들어서 요거를 메시지를 암호화된 메시지를 만들어. 그러면은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한다고 치면은 이것만 보내면은 이것만 보내면 안 될 거잖아요. 요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키를 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게 그냥 넣어서 주면은 중간에 가로채니까 이 키를 이 키를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 그러면은 암호화된 키가 나오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 이게 전자봉투. 그래서 암호화된 메시지랑 요거 암호화된 키를 보내면은 상대방이 이걸 이제 푸는 거죠. 푸는 건 반대로 풀면 되니까. 아무튼 여기서 요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요건 필요 없어요.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전자봉투만 설명하는 거면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만. 여기는 전자 서명이니까 뭐 물론 같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뭐 채점하는 사람이 이거 갖고 감정을 주진 않겠지만 요거까지 그리는 거 자체가 시간 낭비잖아요. 뭐안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핵심만 그리겠다 하면은 요것만 그리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DPL만 뭐 이건 다 설명했고 이미
중요한 거 공통키, 이산대수, K는 G, X, I 모두 P, 맨 인 더 미들의 문제. 그래서 공개 키를 기반으로 하는 소인수 분해에 N은 P 곱하기 Q. 그래서 요거까지 3단락 요거까지 그냥 공식으로 그냥 무조건 쓴다. 그다음에 CSAP. CSAP에서 정의에다가는 요 달을 꼭 요거 써주세요. 꼭 요거.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인증 제도다. 이런 단어 꼭 써주시고 상중하에 요거 등급 써주시고 뭐 인증 기준에 요거 1번부터 14번까지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거 하나에 대한 뭐 개수 이런 거 써주셔도 되고 뭐다 맞는 얘기라서 사실 써주시고 SSL 뭐 했죠. 4에서 7계층 그리고 공개 키를 기반으로 하고 HTTPS 443 포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체인지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 얼러트 프로토콜, 리코드 프로토콜. 그래서 요거를 요걸로 실습하지 마시고 요청하면 CA랑 공개 키를 주고 세션 CA를 확인한 후에 세션 값을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주면은 개인 키로 풀어서 연결한다. 이거 뭐 사실 이걸 일일이 암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2교시 2교시 1번은 따로 해설을 하진 않겠습니다. 2교시 1번 어차피 아까 했으니까. 그다음에 2번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의 개념과 종류, SPN과 픽스텔의 구조, 블록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 비교.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음, 그냥 개념이니까 1달락으로 쓰고 개념 가, 종류 다, SPN 가, 픽스텔 다. 물론 2달락. 3달락 개념 비교, 상세 비교, 마지막 4단락에다가 뭔가를 써야 돼. 제가 볼 때 제일 무난한 거는 블록 암호화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SPM 피스텔까지 나왔어. 그럼 마지막에는 이 운영 모드 그냥 살짝 그려주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의 개념을 쓸 때는 꼭 패딩이란 단어, 고정된 어떤 크기로 분할한다. 이런 단어를 꼭 써주시고 블록 암호화의 종류로는 뭐 SPN, 피스텔, 뭐 이산대수, 소인수 분해 뭐 이런 거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SPN과 피스텔의 그냥 구조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두 개 물어봤다 생각하고 9줄 개념도 뭐 기술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무난한 SPN에서 꼭 들어가야 될 단어는 S박스, P박스 그리고 유형의 R이야 AS 피스텔에서 꼭 나와야 되는 거 스왑 XOR 시드 DES 그리고 그림에서 반으로 쪼개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뭐 요런 그림 그려주시고 SPN은 S박스와 P박스를 반복한다. 그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록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 상세 비교해 주시고 마지막 4단락이 운영 모드니까 운영 모드 그냥 요거 2, C, 5, C 여기 초기화 벡터 추가하고 암호화하고 자기 증식하고 성능 개선하고 카운터 추가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요렇게 딱 쪼개 이쪽이 뭐가 된다 이쪽은 여기만 되는 거 이 세 개만 되는 거 암복 암호화 복호화 이쪽은 암만 되고 이 위에 두 개만 되는 거 응? 아니 이 두 개만 안 되는 거 이 위에 두 개만 밑에는 병렬 처리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림으로 암기하시면 좀 더 편하고 넘어가고 3번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개념 및 특징. 개념 및 특징이니까 당연히 1단락의 가의 개념, 1단락 나의 특징. 이 특징 하면은 압축성, 단방향성, 뭐 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 아무튼 그 특징 써주시고 이게 이제 이런 게 답을 쓰는 스킬인데 물어본 거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58점 분들 58점 분들은 이걸 이렇게 썼겠지. 아, 해시 함수의 종류의 어떤 뭐 유형 개념도 해서 뭐 이렇게 쪼개서 여기 뭐 MAC, MDC 뭐 키가 있다, 뭐 키가 없다 쓰고 3단표로 상세 MAC, MDC 뭐 MD5 샤원, H백 네스티드맥 뭐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답을. 근데 만약에 이제 저라면 저는 답을 어떻게 쓰냐? 이게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종류가 몇 개예요, 몇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니잖아. 딱 두 개잖아. 딱 두 개. MAC, MDC 딱 두 개잖아요. 그럼 이거를 MAC와 MDC를 아까처럼 위에다가 유형 그리고 표로 해가지고 그냥 뭐 MAC에 뭐 있고 MDC에 뭐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러니까 표를 쓰면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답. 하지만 저였다면 요거를 두 개 물어봤 두 개 물어봤을 때 템플릿으로 MAC 해가지고 이렇게 개념도 유형. 그래서 MAC는 키가 있다.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대표적인 유형으로 뭐가 있고 나는 MDC에서 똑같이 해서 얘는 키가 없고 절차 보여주고 유형 보여주고 이렇게 쓰면은 답이 이 MAC, MDC에 대해서 내가 더 남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를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물어봤는데 그게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하나로 나눠갖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SPN과 피스텔의 구조가 아니라 만약에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유형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으면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SPN과 피스텔 크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요것도 똑같아. 뭐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페퍼도 안전성 강화 방안의 하나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페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안정성 강화 방안 두 가지 뭐 있어? 두 가지. 솔트랑 키 스트레칭 두 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에다가 어떤 좋아 물론 뭐 블루투스 레인보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시솔트 키 스트레칭으로 대응한다 그림 그려주고 나에다가 뭐 해시솔트 키 스트레칭 페퍼 뭐 이렇게 써주는 거 괜찮아 나름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보다 가에다가 솔트 해서 솔트란 뭐고 솔트란 뭐고 개념 써주고 솔트의 메커니즘 111, 111 똑같은 걸 입력해도 얘는 솔트가 AA가 되고 얘는 BBB가 쳐져가지고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 입력 값이 같아도 솔트로 인해서 다른 값이 나온다.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려주면 이 사람이 정말 솔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나에다가도 키 스트레칭해서 개념 써주고 개념도에다가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해시를 돌리고 그래서 어떤 뭐 메시지 다이스티가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해시 값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해갖고 N번 반복한다. 이런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냥 키워드로 쓰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물어봤는데 딱 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가나로 나눠서 답을 써주시는 게 더 고득점을 받기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지막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뭐 페퍼를 언급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였지? P, F, 뭐 K, D, S 뭐 있는데 이 솔트와 페퍼를 개발자가 몇 번 어떤 솔트를 입력하고 키 스트레칭을 몇 번 할 건지를 도와주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써주면은 제일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렇게 하고 내용을 보면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를 해설지를 만들면서 아니, 이게 사실 해설지에 제 이름을 넣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나름 이 자부심을 느낄 때만 이름을 냅니다. 이거 사실 진짜 요거까지만 문제를 냈잖아요. 갖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1분이면 되는데 문제 만드느라 이거 진짜 30분 걸려요. 30분. 이거 하나 해설지 만드는데 보면 이런 거 넣어주시면 진짜 아, 이거 제가 추가한 건데 요런 거는 공부해야지 말거든요. 사실 ISMS 자격증 시험을 ISMS는 일부 생략이 가능해요. 심사를 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IS 27001이라던가 이런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으면 일부 생략이 가능한데 ISMSP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것만 추가로 나머지는 다 아시니까 요런 것만 추가로 뭐 요런 거 인증 마크까지 그려주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방패 그리고 P만 추가하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 이런 것도 ISMS는 80개고 P는 101개다. 그리고 요 간편 인증 목적. 이것도 그냥 사실 해설지에 보면은 옛날 해설지에는 이렇게 한 3개밖에 안 써져 있거든요. 3단표로도 안 돼 있고. 이거 그냥 3단표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 이거 잘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뭔가 측면을 나눠서 답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3단표로 가급적이면 다 3단표로 이거 3단표로 안 돼 있던 해설지 다 3단표로 제가 만든 거라서 요런 거 계속 서버를 연습하면은 그 3단표 만들기 쉬우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학습 현행 ISMSP의 문제점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보안 대책까지 같이 학습해 놓으시면 이 해설지만 공부해도 진짜 ISMS가 나왔다 문제 무조건 15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요 내용만 다 알고 있다고 치면 마지막에 이 문제점과 보완 대책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음에 블럭 암호화 알고리즘. 일단 블럭 암호화 알고리즘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평문을 고정 길이의 블럭 단위로 나눈다. 헤딩을 한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고 SPN 구조가 있고 피스텔 구조가 있다. 그래서 SPN의 구조는 이게 지금 이 약간 템플릿만 봐도 이 답안지를 누가 썼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SPN의 구조, S박스와 P박스를 이용하고 이런 개념 여기 S박스 이게 디퓨전 요런 내용 넣어주시고 피스텔은 성문을 N으로 그러니까 반으로 쪼갠 다음에 XOR과 스왑을 한다. 그래서 요 그림까지 같이 학습. 그래서 비교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념이 없네. 개념 비교 넣고 상세 비교. 마지막 4단락에 이거 목표 왜 이래? 3, 2. 사실 요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사실 4단락에다가 운영 모드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운영 모드. 그다음에 해시 함수. 해시 함수의 정의에는 이게 꼭 나와야죠. 가변 길이를
고정 길이로 하는 단방향이다. 요 단방향과 고정 길이, 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특징의 역상 저항성, 이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 뭐 일방향성, 뭐 이런 거 써주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요게 이제 요렇게 답을 쓰면 약간 이제 아쉬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렇게 해서 MDC의 개념, MDC의 그 메커니즘, MDC의 유형,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답을 써야 좋냐? 이거 다 외울 거예요. MD5는 128비트고, RFC 1321에 지정되어 있는 거고, 샤는 이거고, 타이거, 하발, 뭐 4비트에 최적화되어 있다. 256비트에 지원한다. 이걸 외우고 있을까, 지금? 이걸 외우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써야 이걸 안 외워도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언제 외우고 있어, 이거? 이거 어떤 분, 네스티드 맥, H맥, CBC 맥 개념들을 막 다 그렸던데, 답에다가. 뭐, 그린 건 훌륭해. 이걸 지금 공부할 때인가? 약간 아쉽습니다. 물론 공부한 거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해시 솔트, 답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해시 솔트랑 키 스트레칭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해시 솔트란 뭐다? 임의의 문자열을 추가해서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게 솔트다. 키 스트레칭은 그거를 여러 번 한다. 한 번에서는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n번 반복한다. 이게 키 스트레칭. 여기까지. 너무 금방 끝나죠? 여기까지. 네, 주모 해설 뒷부분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예, 다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예, 주모 해설을 할 때 꼭 녹화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7번부터 13번까지 뒷부분 출제했고요. 네, 7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안에서 중요한 거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 꼭 말씀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공격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공격 절차와 공격 기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이제 대응 방안을 꼭, 예, 넣어 주셔야 완벽한 답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쓸 게 없더라면 뭐 3단락에다가 뭐 이상한 다른 내용 쓰시기보다는 예, 대응 방안을 꼭 구성해 주시고, 비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으셔야 될 때도 비교의 하나 구분의 항목으로 이 대응 방안을 넣어주시면은 예, 깔끔하게 예, 완벽한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7번 PBD. 네. 그래서 PBD가 나온 지 꽤 되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디자인, 커버리지, 유저빌리티 이 세 가지를 좀 풀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예, 그 2-나에다가 쓰는 전략으로 많이 구성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 7 전략과 7 원칙과 그리고 8대 전략 요거를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특히나 7 원칙 예, 그리고 8대 전략은 네, 최소화, 숨기기, 분리, 총계화, 그다음에 정보 제공, 통제, 집행, 입증까지 네, 3단락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 TBD 자체가 네, 예방 개념입니다. 예방. 그래서 예방이라는 거에다가 키워드를 딱 표시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기획 및 설계,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에서 예방 개념으로 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제 해주시고, 예방이니까 또 3단락에다가 혹시 적을 게 없으시면은, 실질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강화하기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대부색 옵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기도 했겠죠. 네, 그런 얘기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이제 디도스와 디알도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키워드로 끝내시면 됩니다. 좀비 PC. 그리고 여기는 분산 서버죠. 분산 서버. 네. 분산 서버 기준으로 리플렉션. 예. 그리고 반사와 증폭. 네. 반사와 증폭. 여기 키워드입니다. 좀비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가용성을 떨어뜨려서 하는 공격이다. 예, 두 가지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이제 NTP, DNS, SNMP 이런 게 이 정상 서버입니다. 네, 정상 서버. 정상 서버에다가 소스 IP를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대량의 리퀘스트를 날리면 그리고 소스 IP가 이제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쪽으로 대량의 패킷이 유입돼서 서비스가 마비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좀비 PC에서 바로 이제 감염을 시켜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겠죠, 뭔가. 그래서 이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예, 타겟 서버에서 서비스가 마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딩, 그다음에 슬로우 HTTP, 네, 슬로우 리스 공격, 예. 그리고 이쪽에 DNS 증폭, NDP 증폭, 예전는 증폭들이 키워드고요. 네, SNMP 증폭, 그다음에 대응으로는 예, 임계치 설정, 네, 그다음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정책, 타임아웃 설정, IP 스핑 탐지, 그다음에 포트 미러링, 반사 서버 무시블 이용 차단,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묻지 않아도 여기 대응 기법을 예, 적었죠. 공격 기법과 절차가 예, 당연히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예, 한 세트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적 웹, 네. 옛날에 이제 웹 무선 단말기 간에, 예, 무선 단말기와 AP 간에 이 웹 키를 사용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예, 원래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예, 주기적으로 동기화해서 동적으로, 네, 웹 키를 교환하는 동적 웹 키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한번 키를 교환하고 나가지고 예,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키 갱신 및 재협상을 한다. 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동적 웹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암호화된 문자열 전송을 받고 난 이후에 예, 제대로 자격 증명을 확인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키를 재협상한다. 예. 동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주기적으로 갱신이 나간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구성 요소로 이제 키 관리 프로토콜, 키 갱신 주기, 키 분배 기술이 있고요. 네. 그래서 웹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WPA나 WP2로 많이 전환이 됐고 이걸 써야 된다라는 한계점과 보안 기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IDS와 IPS. 네, IDS는 아무래도 그 침입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탐지. 예, 모니터링 탐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로그 기반으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저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보고 리포트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추가적인 기술도 있고요. 당연히 호스트에 설치가 되는 HIDS 네트워크 그 트래픽 사이에 설치가 되는 NIDS가 있고요. 그리고 오용 탐지 그리고 이상 탐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어떤 축전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룰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통계나 이전의 어떤 시계열이나 이런 것들 흐름을 쭉 보면서 뭔가 조금 다른, 이전과 다른 정상 사용 패턴과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상 감지를 하시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IPS는 적극적으로 능동형으로 이제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 그리고 실시간 분석. 그래서 실시간과 대응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겠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도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그 유형도 HIPS, NIPS 있고요. 네. 요거도 한번 읽어보시고, 통상 이제 ID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방화벽이 이렇게 있고요. 방화벽이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외부가 되겠죠. 외부. 외부에 이제 그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고 방화벽을 거쳐서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방화벽이 어떻게 보면 그 최전선이잖아요. 여기가 뚫리면 사실 안에는 굉장히 무서워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가져가고요. IPS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쪽에 동일한 구성을 하긴 하지만 방화벽보다는 저 능동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 앞단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얘는 이쪽에 뒤에다 설치를 하고 방화벽 앞단에 설치를 해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실시간 감지 및 대응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방화벽 기준으로 앞단에 쓰고 IDS는 뒷단에 선다. 네,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구성은 언제든지 요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요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룰 수 있긴 하지만, 능동과 그리고 수동, 약간 일반적인 방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IDS는 방화벽 뒤, 그리고 능동적으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IPS는 예, 방화벽 앞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더 비교가 잘 되겠죠? 네. 랜섬웨어는 워낙 뭐 간단한 개념이어서 난이도가 하이고요. 그리고 예, 암호화를 하고 그다음에 금전을 요구한다. 예,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예, 사용자의 파일을 잠그고 예, 그다음에 부트 영역까지 심할 경우에 암호화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방문한다거나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뭔가 연다거나 웜이나 아니면 APT 공격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뭐 파일 암호화도 되고 부트 암호화가 돼서 서버 자체가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예, 주기적인 백신과 그리고 이제 패치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상한 피싱 사이트, 파밍 사이트는 예, 접속과 실행에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주기적인 백업도 있고요. 그리고 제도 측면, 시스템 측면, 예, 이런 측면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CNAPP, 네, 통합 도구입니다. 통합, 예, 통합 보안 아키텍처.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 내지는 멀티 클라우드 또는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예, 클라우드의 보안 관련된 솔루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아키텍처가 필요하겠죠. 가시성도 좋아지고 멀티 클라우드 지원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로 예,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CSPM, CWPP, CM, 그리고 KSPM, 이 쿠버네티스 관련된 보안, 예. 그리고 IS 스캐닝,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 정책, 예, 아티팩트 스캐닝, 네, 추가 어떤 런타임 도구, 네. 그래서 네트워크 세분화 및 노출 스캐닝을 위한 어떤 기술들이 있다. 이거 보시고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예, CNAPP를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까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NS 스푸핑. 자, 스푸핑은 예, 속이는 거죠. 예, 속여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예, 정보를 가로챈다거나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공격이고요. 예, 속이다. 그래서 이제 능동적 공격이라고 하죠. 능동. 네, 그리고 스니핑은 엿보기입니다. 엿보기. 예, 그냥 엿보기만 하고 뭔가 가로채기만 하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도 예, 수동적인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엿보기. 자, 그래서 이제 DNS 스푸핑, 예, DNS를 속이는 겁니다. DNS 캐시라는 것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DNS 캐시 포이징이라고 바로 적어주시면, 예, 캐시, 그죠? 캐시 포이즈닝이라고 바로 적어주시면, 이 사람은, 이 토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리드문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DNS가 서버가 저장하고 있는 캐시의 정보를 임의로 공격을 한다.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여러 번 막 호출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 캐시가 있을 거고요. 캐시에 예, 이 주소를 조작을 해가지고 의도치 않는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를 한다거나 예, 전혀 다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또 개인정보를 빼낸다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대책, 예, 서버 설정, 시스템 활용, 그중에서 특히 DNSSEC 적용, 예, 그래서 예, 그 상위 도메인으로 넘어가야 될 때, 예, 그 서로 예, 통신을 해야 하는 구간에 있어가지고 예, 키를 교환을 하면서 예, 이렇게 보안을 향상하는 기술,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대피소를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물리적 분리, 방어벽 정체, 그리고 DNS 내부 안에다가 예, 분리를 해서 내부 운영을 한다거나, 그리고 교육, 네. 그다음에 리커시브 쿼리, 바인드 업데이트, 존 트랜스퍼 제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책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교시를 보면요. 이 교시는 제가 4, 5, 6번을 출제를 했고, 예, AIoT는 예, 제가 셀트로도 한번 냈었죠? 예, 그래가지고 잘 적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5번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트러스트 보안 모델, 그리고 6번은 예,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4번부터 좀 보면요. 4번은 AIoT 보안 취약점인데, 여기서 기술을 딱 나눠보시면 AI 취약, IoT 취약,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IoT는 또 하드웨어 관점, 소프트웨어 관점,
구분을 하셔가지고 취약한 거를 다양하게 적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AIoT와 관련해가지고 보안 기술 세 가지만 적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네, 굉장히 부풀려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oT가 기존의 어떤 그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AI 기술이 융합이 돼서 지능화를 제공하는 산물 지능 융합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 그 보안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 클라우드 통신 구간에서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고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기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기 자체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죠? AI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AI 관련된 적대적 기술, 적대적 공격 그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하드웨어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기에 이제 AI와 관련된 것도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또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중독, 회피, 추출, 전도 공격 등, 인공지능 적대적 공격 관련된 것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대응 기술로 ARM, 트러스트 존, 인텔 SGX, 그 다음에 SE, CQ 엘리먼트, 그 다음에 리스크 V, 리스크 5V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격리, 하드웨어 기술 등등, 이 개발자가 메모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대로 구현을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쪽에 메모리를 분리한다거나 격리시킨다거나 이쪽에 접근을 해서 뭐 다른 어떤 취약한 것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정책, 그다음에 기술, 사회적 관점,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좋은 관점들, 그리고 대응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주시고, 여기에서 어려운 이 T라던가, SE라던가, 그리고 뭐 리스크 5V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링크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관련해가지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로 트러스트, 그다음에 트러스트, 이 비교하는 것까지 이렇게 출제를 해봤는데 기존 보안 모델의 한계다. 그렇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뭔가 비교를 할 때 이거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신이니까 클라우드 MSA 지원, 그죠? 클라우드 그다음에 MSA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뭐 모놀리식 그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중앙 집중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몰아가는 형태로 비교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념부터 살펴보면 선인증 후연결입니다. 선인증 후연결. 그래서 외부 사용자 프로세스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신뢰의 신뢰가 되겠죠. 비신뢰의 신뢰.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리드문에 잘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비신뢰, 신뢰. 그래서 먼저 선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연결을 한다. 하는 보안 모델이 되겠습니다. 재택근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 표면의 강화 많이 됐죠. 그리고 클라우드 확산. 그러다 보니까 공격 표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예, 보안 위협도 강화됐고 고도화 진화가 돼서 이런 제로 트러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핵심 원칙, 무신뢰 기반이고, 그리고 모니터링 및 로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세그먼트입니다. 마이크로 세그먼트, 그리고 STP, 소프트웨어 디파인 프리미터라고 해서 정의 경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정의를 한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예, 이렇게 밑에서부터 거버넌스, 자동화 및 통합, 도구, 그 다음에 시각화 및 분석, 이쪽에 이제 식별자, 기기, 네트워크 환경, 뭐 데이터 등등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핵심 요소와 세 가지 교차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로투스 보안 모델에 대해서는 비신뢰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바깥에 외부에서 내부를 들어올 때 비신뢰다. 그리고 인증을 거치고 나면은 각각 여기 안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으로.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실선을 해주시고요.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여기서 벌써 이미 중앙 집권형으로 인증이 끝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과 실선으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은 탁 눈에 들어옵니다. 선인증 후연결, 선여결 후인증 바로 앞에다가 바로 깔아주시면은 그냥 뒤에 읽지 않아도 바로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생각이 되겠죠?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요.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호 및 권한을 확인하고 추가 인증 권한을 미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엄격하게 접근 제한을 통합하고 접근 제한을 뭐 완화시킨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보안 적용이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보안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와 MSA, 예. 그리고 이쪽에는 모놀리식, 예. 그리고 뭐 여기는 좀 신규, 그다음에 여기는 전통적, 예.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예, 구신 관점에서 또 플러스 이 구분을 좀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예, 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고려사항 그리고 여기 구분, 기술, 문화, 정책, 규제 예,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6번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정책, 그죠? 3요소가 정책, 모델, 그죠?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 이렇게 되는데 예, 정책은 뭐가 있죠? 예, 덱, 그죠? 그다음에 알박, 그다음에 아박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요거고 모델은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메커니즘은 뭐 ACL, SL, 그다음에 CL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이런 말들이 일단락에 적으실 때 조금 미스가 나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적어줄 수 있도록 예, 몸의정이죠, 몸의정, 예, 몸의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예, 벨라파둘라, 예, 벨기에는 예, 뭐죠? 벨기에 놀이터 놀았다. 예, 이렇게 외우시면은 예, 벨라파둘라는 기밀성이고 노리드업이죠. 그다음에 놀았다, 노라트 다운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요 그림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비바 무결성 모델은 당연히 무결성이고요. 네, 무결성을 보장을 하고 아까 예, 그 뭐죠? 노리드업 그다음에 놀았다, 노라이드 다운. 요거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네. 그리고 클라우 윌슨 모델은 상업적 모델이다. 네. 그리고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네. 라는 거고요. 비인가자가 수정을 방지하고 외 내부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합법적인 사람에 의해서만 합법적인 사람의 불법적인 수정 방지, 직무분리를 실현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클락 윌슨은 적을 게 많습니다. UDI, TP, IVP, CDI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적어주시면서 저라면 요거를 하나의 3단락의 가나로 빼주면서 그죠? 별도로 좀 풍부하게 나달락에다 이걸 적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사단락이 만리장성 모델이 되겠죠. 자, 만리장성 모델은 사용자 이전 동작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적구 통제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 A, 사용자 B, 이해 충돌의 회피, 이해 충돌을 야기하는 어떤 정보도 흐름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직무를 분리해야 된다. 내부 규칙을 설계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 접근 권한, 충돌 집합, 엑스어 제어 규칙,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까지 이런 메커니즘을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 서비스 영역에서 많이 이걸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용자가 A라는 데이터에도 접근해야 되고 B라는 적구라도 접근해야 될 때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직무 분리를 통해서 사용자가 여러 직무가 아니라 직무 분리를 통해서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만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 만리장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 모델과 클라우드 있을 모델의 비교까지 한번 보시고요. 만리장성은 이해상충, 클라우드 있으면 무결성, 그죠? 그리고 접근 제한 기준은 충돌 집합 기반의 접근 제어, 그리고 트랜잭션 기반의 접근 제어고, 적용 분야는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쓰고 정보를 분리해야 되는 경우, 민감한 분야죠. 그리고 무결성이 중요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한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